살다 보면 유난히 그런 날이 있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로부터 잠시 멀어져서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고 싶은 그런 오후요. 아마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이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시간 말입니다. 맞아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오가는 사람들 구경도 좀 하고 아니면 좋아하던 책 페이지를 조용히 넘기면서 커피 한 모금이 주는 그 위로를 천천히 느껴보는 시간. 우리에겐 이런 휴식이 꼭 필요하잖아요. 바쁜 일상 속에 찍는 작은 쉼표 같은 그런 순간들이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그런 잔잔함만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유독 힘든 일을 끝마친 뒤에 정말 수고했다. 스스로를 다독여줄 만한 든든한 한 끼가 간절해지는 그런 순간이요. 이건 그냥 배가 고픈 거랑은 좀 다른 마음까지 꽉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한 그런 날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참 다르죠. 조용한 휴식을 바라는 마음과 든든한 위로가 필요한 마음, 이 두 가지는 마치 서로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전혀 다른 두 세계가 하나로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지나치던 두 공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한쪽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공간이죠. 향긋한 커피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디저트가 있는 곳, 바로 투썸플레이스입니다. 주로 조용한 오후에 대화를 나누거나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찾게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바삭바삭한 프라이드 치킨으로 빠르고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해주는 KFC 코리아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시끌벅적하게 혹은 혼자서라도 간편하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 하나죠. 이 둘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투썸플레이스가 KFC 코리아의 지분을 전부, 그러니까 100% 사들였다는 소식이었죠. 정말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두 브랜드가 합쳐진 거잖아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커피랑 케이크, 그리고 프라이드 치킨이라니. 언뜻 생각해서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 섬세한 디저트와 깊은 향의 커피를 팔던 곳에서 왜 갑자기 뜨거운 기름에 튀겨낸 치킨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서 이야기의 한쪽 편부터 차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로 KFC 코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 이 만남의 실마리를 조금씩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원래 모든 이야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맥락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KFC 코리아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곳인데 쉽게 말하면 아픈 기업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기업 의사 같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KFC를 인수한 뒤에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아주 과감한 수술을 시작했어요. 그냥 메뉴 몇 개 바꾸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고요. 소비자들의 입맛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메뉴 전체를 뜯어고치고 또 집에서 편하게 음식을 시켜 먹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배달 시스템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불필요한 비용들을 싹 걷어내면서 회사의 체질 자체를 아주 건강하게 바꾸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정말 놀라웠어요. 작년 한 해에만 3천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그 절반을 훌쩍 넘기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정말 주목한 건 얼마나 팔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남겼나였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이익이 무려 40%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건 그냥 장사를 좀 잘했다 이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요. 회사가 이제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는 아주 탄탄한 체력을 갖게 되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들은 그냥 장부 위에 찍힌 기록이 아니었던 거죠. 한때 어려움을 겪던 브랜드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아주 건강하게 쑥쑥 크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KFC를 팔기로 결정한 기업의사 오케스트라 P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성공적인 부활의 드라마를 한편 쓴 셈이죠. 금융 쪽에서는 이런 상황을 성공적인 엑시트라고 부릅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게 마치 실력 좋은 정원사의 일과 참 비슷해요. 가능성은 있는데 시들어가고 있는 식물을 하나 데려와서 좋은 흙을 주고 물과 영양분을 듬뿍 주면서 정성껏 돌봅니다. 그리고 그 식물이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웠을 때 그 가치를 알아주는 새로운 주인에게 넘겨주는 거죠.
오케스트라 PA는 단 2년 만에 투자한 돈의 거의 2배를 벌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정원사였는지를 모두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한쪽 면은 이해가 됩니다. KFC 코리아는 아주 건강하고 매력적인 상태가 됐고 기존 주인은 만족스러운 가격에 팔고 떠났다는 것. 그럼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봐야겠죠? 도대체 구매자인 투썸플레이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대한 글로벌 투자사 칼라의 그룹은 이렇게 건강해진 치킨 레스토랑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그들에게 이번 인수는요. 요즘 저 치킨집 장사 잘 되네. 하나 사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건 훨씬 더 큰 그림. 아주 오래전부터 그려오던 거대한 설계도에 비어있던 마지막 한 조각을 딱 맞춰놓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설계도의 핵심 전략을 업계에서는 볼트온이라고 부릅니다. 단어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비유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아주 멋진 건물을 가진 건축가가 있다고 상상해보죠. 이 건축가는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대신 기존 건물의 가치를 더 높여줄 새로운 별관이나 날개를 옆에 착 하고 덧붙이는 겁니다. 볼트로 고정하듯이요. 이렇게 하면 건물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기능도 다양해지고 당연히 가치도 높아지겠죠. 바로 칼라일 그룹이 그 건축가입니다. 그들은 2021년에 1조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투썸플레이스라는 아주 훌륭한 본관 건물을 먼저 사들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제 사람들은 카페에서 단순히 커피만 마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2023년에 일본 KFC를 인수하면서 첫 번째 별관을 지었고 이제 한국 KFC를 인수하면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별관을 덧붙인 겁니다. 이 모든 조각들은 커피와 디저트라는 기존 건물에 든든한 식사라는 새로운 기능을 더해서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복합문화 공간이라는 완성된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셈이죠. 이 거대한 설계도를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투썸플레이스의 문용주 대표입니다. 이분은 과거에 버거킹이나 베니건스 같은 글로벌 외식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야말로 이 분야의 베테랑이거든요. 그녀가 내놓은 비전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투썸플레이스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을 넘어서 식사까지 책임지는 종합 F&B 브랜드로 나아갈 것이다. 이 한 문장에 이번 인수의 모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투자한 금액이 바로 약 2천억 원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거래된 돈의 액수를 넘어서요. 커피와 치킨이라는 이 예상치 못한 조합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기업들의 이야기는 다시 우리들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동네 상점가 그 한쪽 구석의 풍경이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계획에 의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만 더 천천히 상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오후에 커피 한잔 하려고 투썸플레이스에 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KCC 치킨 메뉴로 점심이나 저녁까지 해결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카페에 머무는 이유와 레스토랑을 찾는 목적 사이의 그 단단했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커피 마실까? 아니면 밥 먹을까? 이 질문 앞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제 그 선택이 하나의 문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커피숍과 치킨집의 만남. 이건 어쩌면 우리 동네의 상권지도와 우리의 소비 습관을 바꾸는 아주 조용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흐름과 치밀한 전략이 만들어낸 이 예상치 못한 만남. 이 흐름이 이제 우리 동네의 풍경을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하던 선택의 방식을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재밌지 않나요? 어쩌면 머지않아 우리는 커피 마시러 갈까라는 질문 대신 투썸 가서 치킨 먹을까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 당신이 사는 동네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선택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조용한 변화의 끝에서 우리의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게 될지 잠시 생각해 보게 되는 밤입니다.